그 못생긴 거 하나 따. 그 양재 지금 그 양재천에 가면은 양재천 뚝방길 있잖아. 예, 거기 은행나무 뚝 심어진 데 있거든. 예. 거기에는 많이 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이하게 생긴 버섯이에요. 호두의 속살처럼 아주 복잡하게 생겼죠. 곰보버섯이라는 버섯인데, 제가 요거 보고 싶어 가지고 우리 버섯 사부님한테 요거 나오는 시기에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는 좀 눈에 익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부탁을 드려놨더니 지난 주말에 이제 부탁을 드려놨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요거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분당이고요. 이 버섯은 전국에 발생을 하는데 그 시기가 딱 한 달 정도밖에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버섯입니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버섯인데요. 이 버섯이 우리나라에 송이 나는 송이 나는 그 시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섯을 채집하려고 동호회도 만들어져 있고요. 이 버섯이 나는 철에 뭐 공원 같은데 이 버섯이 나는 나무 밑에는 주차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버섯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매니아들 아니면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버섯처럼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거나 아니면은 버섯 매니아가 아니면 잘 모르는 버섯입니다. 이 버섯에는 지로미트린이라는 소량의 독성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데쳐서 이제 데친 후에 조리를 하면 그 지로미트린이라는 독성은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굽거나 바로 찌개에 넣거나 뭐 조림을 하거나 했을 때는 그 독성 물질이 조금씩 있는데, 이 버섯뿐만이 아니고 다른 버섯들도 생식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생거를 먹는 걸 생식이라고 하는데, 버섯은 생식이라고 하면 데치지 않고 바로 조리하는 것을 생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버섯은 제가 우리 버섯 사부님한테 곰보버섯의 실체를 알고 나서 저희 동네에서 은행나무를 중점적으로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발견한 버섯인데 이런 모습입니다. 우산을 접어놓은 그런 모습이고요.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굉장히 신선할 때는 버섯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버섯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요건 좀 큰 거예요. 좀 크고 자루까지 합해서 한 5cm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요게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 만져보면 안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 좀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요거를 데치면은 어차피 독성을 우려내야 되기 때문에 약하게 있는 지로미트린을 우려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데치면, 이제 데칠 때는 소금이나 식용 소다를 넣고 데치잖아요. 그러면 버섯들은 독성이 있든 없든 거품이 많이 나는데, 거품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독성이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나 식용 소다를 넣고 좀 데친 후에 그 다음에 굽던지 볶던지 지지던지 뭐 찌개에 넣던지 하셔야 생식이 아닌 것입니다. 요런 이제 버섯들을, 야생 버섯들을 드실 때 요런 방법을 좀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 버섯은 은행나무 밑에, 은행이 달리는 암나무 밑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은행나무하고 공생관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 열리는 나무 밑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벚나무 밑에서도 발견되고 뽕나무 밑에서도 발견되고, 우리 사부님 말씀에 의하면 은사시 나무 밑에서도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다양한 나무 밑에서 보이기는 하는데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나무는 은행이 열리는 암나무, 은행나무, 은행 암나무 밑에 찾아보시면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눈썰미만 좋으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좀 찌그러진 모습, 그런 모습도 있는데 요거는 좀 새까맣잖아요. 요거 말고 조금 그러니까 베이지색 나는 그런 모습의 곰보버섯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런 걸 유심히 한번 봐주시고, 우리 주변에, 내 집 주변에 은행이 많이 심겨져 있다, 공해가 없다, 그러면 한번 찾아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만질 때는 좀 말캉말캉하고 연약해 보이는데 데쳐 가지고 조리를 하면 쫀득쫀득한 맛이 나고 굉장히 오묘한 맛이 납니다. 유럽 사람들은 요것을 조리할 때 버터에다가 볶아 갖고 드신다고 하는데 우리 사부님 레시피로는 버터에다가 굽거나 볶게 되면 요 특유의 그런 감칠맛이 잘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기름 살짝 뿌리고 간장 살짝 이제 간하고 뭐 양파나 야채 같은 것 이렇게 곁들여서 볶으면은 상당한 맛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요거 영상 올라가기 전에 한 1분이 안 되는 그 영상 제가 볶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모습 안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는 요런 거 있으면 제대로 해서 먹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곰보버섯, 은행나무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 밑에 가서 보시면 요런 이제 버섯을 보실 수가 있는데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다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으니까 또 독성이 조금 있다니까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한 5개에서 10개 내외를 볶아 가지고 맛을 보시고 맛이 있으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가끔은 이런 낙엽 속에 덮여 있어서 못 보고 밟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신선하고 좀 크게 성장한 곰보버섯입니다. 와, 이 정도는 뭐 맛을 봐도 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제 손가락 마디보다도 길죠. 예, 이 정도로 길고 이런 느낌이 나고, 요게 이제 좀 말라 있는데 건조 안 되는 이게 잔황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요 짧고 아주 납작하게 둥근 형태로 커지는데, 요거는 여기 습도가 있고 낙엽이 있고 하니까 제법 커졌습니다. 또 다른 곳에 발생한 제법 큰 크기의 곰보버섯입니다. 제법 크죠? 제 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 손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은행들 있죠? 이런 곳을 이제 풀이 많이 우거지지 않고 주변에 이끼가 있거나 한 그런 곳에 호두의 속살 같은 그런 느낌의 버섯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곰보버섯, 아직까지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고 일부 버섯 매니아들한테만 알려져 있는 이 곰보버섯, 누구나 만날 수 있으니까요, 찾아서 맛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